네, 안녕하세요. 나고팔입니다. 오늘은 삼성 기출문제 사다리 조작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는 역시 백준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 동영상 보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알려드리면 꼭 문제는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솔루션을 이렇게 설명하고 푸는 거는 한번 혼자 스스로 풀어보고 안 풀리면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안 풀리면 동영상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풀어보시고 어떻게 됐든지 스스로 꼭 풀어서 억셉을 받으셔야 그 문제를 다음에 만나셔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스스로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사다리 조작 문제인데요. 문제를 간단하게 캡처한 것이고 네, 문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사다리 정보가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0개 또는 1개 아니면 2개, 3개의 사다리를 그어서 최대 3개의 사다리를 라인을 그었습니다. 라인을 그어서 그렇게 사다리를 변형했을 때 1번 사다리가 1번째랑 매칭이 되고 2번 사다리는 2번째랑 매칭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추가해야 되는 최소한의 라인 수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3개를 추가해도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문제이고요. 사다리의 세로의 길이는 최대 30줄을 넘지 않으며 가로 길이는 최대 10칸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라인은 연속해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이 라인을 그을 수 있는 이 6칸이 최대 30개까지 나올 수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다리가 최대 10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로선을 그었는데 이 가로선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라인을 그었다면 여기에는 라인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말이고요.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를 해결하면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처리해서 어떻게 사다리로 표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입력된 사다리를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결과를 체크한다는 말은 0번 사다리는 0번 사다리로 내려오고 2번 사다리는 2번 사다리로 내려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당연한 건데 추가할 수 있는 사다리 최대 개수가 3이기 때문에 그냥 다 해보면 됩니다. 그냥 DFS로 뭐 몇 개 중에 사다리를 그을 수 있는 라인의 최대 뭐 몇 개가 되겠죠. 몇 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다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최대 해봤자 연속으로 그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30 곱하기 10 그러니까 300개 정도에서 3개를 뽑는 경우가 있으면 300 곱하기 299 곱하기 298을 넘지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해보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입력된 사다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다리를 제가 그려놓은 것인데요. 배열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0번 인덱스부터 다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 1,1에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3,2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2,3에도 동그라미를 그리고 5,1에도 그리고 5,4에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윗선에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항상 다 모든 사다리를 같게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입력된 사다리를 어떻게 결과를 체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해상도가 떨어져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2번을 제가 샘플로 했었습니다. 샘플로 했는데 파란색 실선을 그렸는데 잘 보이지 않네요. 2번에서 시작을 하면 우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 라인에서 왼쪽으로 가는 사다리를 만났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왼쪽에 이 위치에서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끝까지 내려와서 이 사다리는 2번과 매칭이 된다.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코드를 짜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3개까지밖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다 해보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DFS로 구현을 했고요. 뭐 만약에 Q로 구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어떤 경우로 뭐든지 그냥 편하신 대로 구현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뎁스가 깊게 들어간다. 지금 같은 경우는 뎁스가 3번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포문을 돌리셔도 되고 DFS를 돌리셔도 되는데 이 뎁스가 많이 들어가면 가능하면 Q로 돌리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겠고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N과 M과 H가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턴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리턴을 그려줘야 되고요. 사다리를 입력받을 맵을 만듭니다. 맵은 세로가 30, 가로가 10입니다. 아까 0번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더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3개의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네, 그리고 m개만큼 돌면서 문제에도 a, b라는 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a, b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 b에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전역 변수를 초기화를 안 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C의 기준에서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만들면 다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지역 변수로 만들게 되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점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속도 향상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RET를 4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 번의 선을 그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시작점의 좌표 y와 x를 그려주고 만약에 LET가 4라면 변동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RET 값을 -1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리턴 값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턴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dfx라는 함수만 짜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여기 첫 번째 값은 내가 지금까지 추가한 라인의 수를 count라는 값으로 놔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을 수 있는 고대 위치를 y와 x로 놨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DFS는 코드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만약에 f count가 이미 내가 찾은 결과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적의 결과를 찾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지금 그려진 이 사다리 맵이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만족을 한다면 LET 값에 카운트를 넣게 됩니다. 여기서 if 문을 체크해서 더 작은 값을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카운트와 LET가 같다면 여기서 이미 다 걸러졌을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카운트 값이 RET 값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갱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카운트 값이 이미 3이 되면 더 이상은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DFS를 돌면서 카운트 값을 하나를 증가시켜서 호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3이 됐다면 그 다음에 DFS 함수로 들어오는 카운트 값은 4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i는 y부터 i는 세로가 h였고요. 그 다음에 j는 x부터 j는 n까지. 여기서도 여기 이 세로줄은 같을 때까지 돌고 가로줄은 같이
작을 때까지 도는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선을 그을 때 아까 1,1에서 선을 그으면 여기다 선을 그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5,1에 선을 그으면 여기다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렇게 긋기 위해선 6번 사다리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가로줄의 마지막은 긋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5,1이었고요. 6,1에도 사다리를 그으실 수가 있습니다. 6,1에 사다리를 그으면 이 라인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는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범위를 DFS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범위가 어디까지 돌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선을 그을 수 있으면 이제 뭐 선을 긋습니다. 여기서 선을 긋고요. 선을 그을 수 없으면 그냥 계속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문을 한번 돌았으면 x는 1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뭐 아까 여기 그리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내가 긋기 시작했다, 이 라인을 그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부터 긋기 시작할 거다라고 넘겨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었을 때 여기까지 돌고 나면 다시 여기서부터 그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긋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갱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선을 그을 수 있으면 이라는 조건은 이 맵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뭐 i와 j가 그어 있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또 어디가 안 그어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를 뺀 값과 하나를 더한 값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그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선을 그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고요. 대신 호출하시기 전에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리턴되어 돌아오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다시 돌려주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DFS 백트래킹을 보통 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 치킨 배달이라는 문제를 보시면 n개 중에 m개를 뽑는 뭐 그런 이제 DFS를 이용해서 n개 중에 m개를 뽑는 그런 코드를 좀 설명해 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DFS 코드는 모두 완료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체크라는 함수를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뭐 어떤 조건을 다 만족했으면 그냥 true를 리턴 시켜줄 거고요. 1부터 i는 n까지 돌면서 모두 다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가로선이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할 거고, 가로선이 i부터 시작했고 만약에 끝났을 때 어떤 조건을 했을 때 다르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T에 펄스를 놓고 이것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의문이 먼저 실행되고 리턴이 되기 때문에 펄스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찾으려면 세로를 쭉 내려가면서 세로는 0부터 세로는 h까지 돌면서 조건대로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맵에 죄송합니다. j와 i가 세로가 앞에 있어야 되고 가로가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이라면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포스를 증가시켜 주고요. 네, 죄송한데 여기서도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는 포스 값이 들어가야죠. 포스가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가로선의 위치를 저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해서 뭐 여기서 포스는 2고요. 여기서는 만약에 쭉 내려가다 이 선을 만났기 때문에 한 칸 더 빠져서 포스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여기서 선을 만나면 다시 포스를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그럼 다시 포스가 2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2에서 끝나는 이런 형태로 코드를 짤 거기 때문에 포스를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맵에 제2의 포스에 마이너스 1이 선이 있으면 포스를 빼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이제 모든 구현이 끝난 거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를 한번 하고 네, 실행을 시켰고요. 인풋 중에 딱히 뭐 가장 마지막 인풋 7번째 인풋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2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맞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 정답을 한번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는 것을 확인했고요. 뭐 시간은 500ms 정도 나오는데 물론 뭐 더 줄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문제 조건에서는 2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그냥 시간은 줄이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한 개의 문제를 읽고 본인이 생각해서 코드로 옮겨서 억셉을 받는 데까지 1시간에 한 문제 정도 푼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을 푸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 동안 만약에 문제를 읽고 답을 내지 못했다 코드를 짜서 그러면 그 문제는 본인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그거보다는 난이도가 쉬운 문제를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시면 1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쉬운 문제는 빨리 푸는데 어려운 문제를 또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다시 또 공법을 좀 더 바꿔서 뭐 한 3시간 동안 풀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해서 트라이하고 좀 더 나은 문제로 트라이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청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